꽃모으리가 달린 천리향이 농장에서 출하가 돼서 오늘은 천리향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식물 설명과 더불어 가드닝 업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 심도 있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뒤로 갈수록 이듬해 꽃을 피우는 법이나 저온 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차분하게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리향하면 말 그대로 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향이 짙고 귀여운 꽃을 자랑하는 식물이에요. 서양에서는 스위트 스멜링 다프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천리향에는 몇 가지 설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비구니가 꿈속에서 향기를 따라 걷다 보니 극락세계로 통하는 문 앞에서 작은 꽃나무를 만났는데요. 그 꽃이 바로 극락으로 이끄는 향기로운 나무라고 해서 서향, 자다가 향기를 맡은 꽃이라고 해서 수향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천리향은 통풍이 잘 되고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합니다. 개화를 위해 햇빛이 중요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인데요. 꽃 감상을 위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 둔다면 꽃이 개화도 하기 전에 그냥 져버리거나 잎떨굼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베란다 등의 창가 쪽에서 키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리향은 일조량이 높아야 잎도 탄력이 생겨 건강해지고 꽃망울 개화도 잘 됩니다. 간혹 꽃망울이 개화를 못하고 그냥 뚝 떨어진다면 분명 일조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수목이나 화초류는 일조량이 동반이 되어야지만 개화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채광 좋은 곳에서 생육해 주셔야 합니다. 천리향도 동백나무와 비슷하게 서울에서는 사계절을 노지에서 견디긴 사실상 너무 추울 것 같아요. 50가지의 천리향의 종류 중에서 남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노지에서 월동되는 식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나 빌라 등이 갖춰진 공간에서 천리향의 생육은 사실상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베란다나 창가 쪽에서 생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꽃눈이 달린 후에는 물마름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꽃이 지고 나서는 조금 건조하게 키워주시면 돼요. 외부에서 잘 자라는 식물답게 환기 통풍을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간혹 수목류는 뿌리 건조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겨울철 물주기 기한이 길어질 때도 뿌리 건조증이 잘 발생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중분무예요. 반대로 너무 토양이 습한 경우 뿌리에 하얀색 곰팡이 같은 아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백분우병이라고 하는데요. 발병하면 사실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이세넴 등과 같은 종합살균제를 물에 섞어서 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상비약을 구비해 놓듯이 식물에도 이런 상비약은 미리 구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대다수가 꽃망울이 달린 채로 입양하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너무 뿌리 정리를 한다던가 흙을 너무 털어내서 새 흙에 적응시키는 건 꽃망울 낙내 위험이 있으니 기존의 흙을 활용해서 분갈이 하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추후에 분갈이 할 때는 일반 배양토 그리고 펄라이트 등을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천리향은 알칼리성 흙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훈탄이나 부엽토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간혹 분갈이 할 때 배수의 문제로 마사토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사토는 산성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상성 식물에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리향이 다른 식물과 다르게 분갈이 시 유의해야 될 점은 뿌리가 굉장히 가늘고 약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뿌리를 정리한다기보다는 기본 포트에서 분리하시고 흙만 가볍게 채워넣는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흙과 이질감이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포트에서 분리 후 화분에 흙을 채워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꽃망울을 갖고 있을 때는 영양제를 시비하기보다는 앰플이나 액체 비료를 섞은 물을 분무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잎의 앞면보다는 뒷면 위주로 옆면 시비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는 질소 비료를 주력해서 알비료를 시비해 주시고 분갈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적응기를 맞춘 뒤에 질소, 인산, 칼리 비율이 적절한 알비료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기 쉬운 미량요소 영양제도 잘 챙겨주시면 더 좋아요. 평소에도 분무기에 물을 조금 타신 다음에 액체 비료 비율에 맞게 희석한 물을 공중 습도로 눕혀주시는 것도 좋으니까요. 잊지 않고 꼭 챙겨주세요.
천리향은 꽃이 지고 7월까지 꽃눈이 생성되는데요. 말 그대로 꽃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꽃이 지고 나서는 잎과 줄기가 성장하는데 이때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을 가위로 전정해 주는 것이 무서워서 그대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새로 난 가지에서 꽃망울이 더 많이 피운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전정을 많이 해서 새 가지가 많이 나올수록 이듬해 꽃망울을 많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천리향은 5월에서 7월까지 꽃눈이 생성되는데요. 가을이 되고 나서야 빠른 성장으로 너무 길어져 버린 가지를 잘라낸다면 그 안에 숨어있던 꽃눈까지 함께 잘려나가서 그 해에는 꽃을 감상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에 가벼운 전정과 큰 분으로 이식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꽃이 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으로 자랄 것을 생각하면서 전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장에서도 이미 가지치기를 하고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망울이 맺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수영을 가다듬어서 너무 얇은 격까지는 쳐내주시는 게 좋고요. 소독된 가위를 사용해서 가지를 잘라주시면 더 풍성하고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식물을 키우는데 익숙해진다면 다음해에는 상목을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꽃감상을 다 하고 나서 새잎이 날 때쯤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천리향은 1년에 대략 15cm 정도 자라는데요. 가지치기 없이 식물을 키우게 되면 수영이 예쁘지도 않고 이듬해 꽃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치기와 삽목은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아요. 꽃이 지고 나서 봄에는 새 가지가 아닌 묵은 가지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시고요. 여름에는 새 가지를 이용해서 삽목이 가능한데 사실 그건 추천하질 않아요. 고온 다습한 환경은 뿌리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은 되지만 충해가 생기기가 매우 쉽고 이와 더불어 모주에 꽃이 피는 것을 저해시켜서 그에 많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천리향은 뿌리 활착률이 높은 편인데요. 펄라이트 혹은 녹소토 등을 사용해서 비닐 밀폐 삽목을 해주시면 2단 정도 이후에 화분 이식이 가능해요.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없는데요. 밝은 촉진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사용하지 않아도 큰 상관은 없지만 대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예방차 사용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삽목에 대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삽목이 가능한 식물의 경우 가지치기 후 웬만한 잎들은 많이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빛을 통해서 강압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가 나는 것을 되려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에 삽목을 할 때에는 잎 제거와 더불어 일조량을 어느 정도 차강시켜 주는 게 뿌리 활착을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적어도 2주 정도 토양은 촉촉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며 햇빛을 차단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리향의 꽃을 많이 피우기 위해서는 저온 처리가 필수인데요. 가을에서 봄 온도는 저온 유지가 중요하고 15.5도씨를 높지 않아야 합니다. 실내보다는 베란다 온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15도 밑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게 꽃을 피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꽃눈은 봄에서 겨울 온도가 8도에서 16도 정도에서 잘 발달해요. 18도 이상에서는 착화수가 적어지고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광은 여름 직광을 피하되 충분한 광이 있는 공간에서 잘 자라고요. 꽃 봉우리는 겨울에서 초봄에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장소를 옮기거나 온도나 토양 수분이 급변하게 되면 잎이 떨어지거나 꽃이 낙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잎이 우수수 떨어진다라는 질문인데요. 빛은 충분하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꽃과 잎 떨굼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마름이 있어도 잎이 마르면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분갈이 시 뿌리 정리를 심하게 해도 잎 떨구는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가습의 경우에도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는데 다만 꽃망울을 달고 있을 때는 물주기를 놓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꽃에 맞춰서 물을 주다 보면 하단에 잎이 노랗게 뜨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는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꽃망울이 있을 때 하엽이 노랗게 뜨는 잎은 제거해 주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잘 키웠는데 꽃이 피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적절한 가지치기와 저온 처리가 되지 않으면 천리향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엔 저온 처리를 꼭 해주시고,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적어도 5월 이전에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꽃 피우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천리향 키우기 쉽다는데 괜찮을까요? 대체적으로 너무 귀엽고 예쁜 꽃망울을 거실에서 감상하시려다가 환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천리향은 일반 관엽식물을 키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육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모든 목분류가 그렇듯이 환기가 필수인 식물인데 과정 내에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키워주셔야 하는 아이예요. 우리 집에 자스민이나 동백 혹은 가실수가 잘 자란다고 하시면 천리향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천리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가 키우는 팁에 대해서도 댓글을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꽃을 피우거나 과실을 맺는 수목류는 언제나 가지치기와 저온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